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꿈은 50대 자영업자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워크숍을 왔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한다. 멋쩍어서 산책을 나섰고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했는데 그 산책길이 갑자기 호수로 변한다. 내가 물에 빠지기 싫어서 돌아가려고 한다. 내 발밑에 물이 차오르더니 호수인데 물결이 흐른다. 되돌아 나오려는데 물살이 자꾸 한가운데로 흐른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올 수가 없다. 결국 호수 한가운데에 어떤 나뭇가지 위에 걸터 앉아서 생각한다. 아, 혼자 가라는 건가? 저 물살을 거부하지 않으면 흘러 가는 건가? 다시 호수로 들어가니 물결이 나를 내 등 뒤를 밀어준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었어요? 호수는 고요함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꿈 중간에 내가 물에 빠지기 싫어서 돌아가려고 한다. 이건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저도 호수를 생각하면 고요함이라는 것 때문에 안심되고 매력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바다는 예측 불가능하고 나한테 위험한 곳일 수 있지만 호수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그 고요함이 전 좋은 것 같은데, 이 물살이 나를 호수 한가운데로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호수 한가운데에 있게 되면 그곳은 굉장히 깊은 곳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저한테 되게 또 두려운 곳인 거예요. 그 물에 빠질까봐 두렵고 불안한 저로서는 좀 이렇게 발버둥을 치게 될 것 같은데, 이 호수라는 곳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빠지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거든요. 이 호수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둥둥 떠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왜 우리가 물에 뜨려면 몸에 힘도 빼야 되고 머리도 이렇게 내려놔야 되고,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질 때에만 이 호수에서 정말 평화롭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항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발버둥? 그것이 나를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 이 호수에 몸을 내맡기고 그랬을 때 내가 경험하는 것이 완전히 이제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나, 그렇기 위해서 몸에 힘을 뺀 나를 자꾸 상상하게 되던데, 저는 감정을 잘 억압하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어떤 불안이 있거든요. 그 잔잔한 불안이 저를 이제 괴롭히고 그것을 이제 막 컨트롤하기 위해서 되게 애쓰고 이러는데,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해왔던 행동이 아니라 그 내맡기고 이런 상황을 내가 느껴가면서 할 수 있는 내 마음가짐이나 움직임이 되게 다르고 새롭더라고요. 그 호수에서의 저의 모습을 떠올리는 게 저한테 되게 필요한 어떠한 연습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떠올리는 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 꿈 보면서. 어딘가에 발이 묶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이동이 제한되어서 당혹스럽고 답답하다는 뜻까지 내포하는 것입니다. 내 심정일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호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에 호수 한가운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헌데 이는 얕은 물로 이루어진 호수 안에서만 머물러 온 나의 오랜 습성에서 비롯된 어려움 같습니다. 호수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내게는 공포로 경험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호수를 벗어나 보려는 시도를 해본 적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의 두 발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이유 역시 한가운데를 벗어나 보려는 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 같아요. 이 역시 해본 적 없었거든요. 반가운 점은 나의 지향과 의지가 호수를 벗어나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의 속성이란 지향성이 분명하며 의지가 굳고 강한 결단력으로 추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아의 의지와 결단은 호수를 벗어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물결을 만나다라는 표현도 흔히 사용하잖아요. 나는 현재 새로운 물결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나라는 존재를 표상한다고 할 때 아직까지는 내 두 발만 그 흐름을 타면서 적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은 가슴과 머리에서 멀리 있습니다. 이미 행동에 들어갔고 실행 중이지만 내 가슴과 머리는
내 두 발만큼 기민하지도 유연하지도 못한 것 같아요. 내 가슴과 머리는 당혹감과 혼돈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 발걸음이 꼬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물결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한 노력이 내 머리에까지 당도하려면 좀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나의 애씀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려면 꿈에 나타난 물결과 물살 이미지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 바탕 위에서 나의 행보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꿈을 보면 물결과 물살의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내 시선을 끈 물결과 물살, 거기에서 내 특성을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결은 처음 시작된 어느 한 지점에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과정과 모습은 아름답고 자연스럽죠. 그야말로 우아한 확산이라 할 만합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밀어내는 물결과 물살, 그에 맞서 애써 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결국 돌아온 자리는 호수의 한가운데.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잘 잡기 위해선 내가 고수한 자리, 내가 오랫동안 머물러 온 자리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떠나야 하니까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와 작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이제 곧 시작될 여정에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그 자리에서 가늠해 볼 수 있겠죠. 호수의 한가운데 이 이미지에서 내 두려움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물결을 주도하는 이는 나라고 믿으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모든 의미 있는 시작과 자극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결을 일으키는 주체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주체로 살아왔다고 믿는 것이죠. 물결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하고 또 있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나의 자리는 물결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중심을 차지한 가운데 나의 의도와 영향력은 내 주변으로 자연스럽고 보기 좋게 퍼져나가야 합니다. 호수 위에서 퍼져나가는 물결처럼 자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야말로 내 외적으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순리라 믿었던 것이죠. 자아는 여전히 그 자리를 고수하고 싶어 합니다. 물결이 나를 호수 한가운데로 데려왔습니다. 호수 한가운데에 있다. 이러한 인식 자체가 위의 설명에 대한 진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언제나 한가운데 모두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아가 고수해온 그 자리, 호수 한가운데를 이제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뿐이라 할지라도 호수에서 벗어나 보려는 노력은 격려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 두 발은 새로운 물결이 명하는 발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용기를 보여주는 발이죠. 그런데 꿈에 따르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호수를 벗어나 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온 이상적 감정 상태란 매사 호수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멋쩍어하는 이상을 내비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지금 나의 기분은 어떠한가? 나는 괴로운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나는 주로 어떻게 느끼는가? 라고 외부에도 또 나 자신에게도 절대 물어선 안 되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는 이가 외부에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저 냉정을 유지한 채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실은 마음 깊이 동요하고 있으며 깊은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선 안 되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아야 되며 영향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자아가 강요하는 당위인 것입니다. 감정은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처럼 관리되고 유지될 때 자아에 해롭거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호수 안으로 돌멩이를 던질 수는 있겠으나 잠시 파문이 일지만 그 파문마저도 담담하고 우아하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호수의 장점이자 한계인 것입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내 평정한 상태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관계에서 상처를 입게 될 때마다 그렇게 호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꿈을 보면 잔잔한 호수에서 파문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나입니다. 그 이미지가 전하는 역설적 진실에 머무를 수 있다면 나와 상대를 더욱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이는 한 차원 호수의 고요함을 깨트리는 주범이 나의 밖에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깨트리는 결정적 주범은 외부의 대상과 사건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주범은 나의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인 것입니다. 또 평정심과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이상이나 바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곡절이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서 거기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있어서 호수의 태도만을 고집할 때 내 경험과 인식의 폭은 계속해서 쪼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깊고 넓은 안목으로 삶을 통찰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호수만을 고집하는 이상 계곡이나 바다는 영영 이해하지도 못하고 삶은 대단히 협소한 차원에서 고통의 의미도 모른 채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을 호수로만 경험하고 물의 속성을 그러한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을 때 문제는 보다 심각해지죠. 이 세상엔 급류의 형태로 위험하게 흐르는 물이 수없이 존재하거니와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처럼 덮쳐오는 파도도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 측면을 외면한 채로 있다가 내적 강인함을 갖출 겨를도 없이 삼켜질 수는 없잖아요. 내 외적으로 삶이란 때로 파문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의도 없이 억울하게 지목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를 하자면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물을 수없이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늘상 호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있던 그 자리를 떠나 호수 자체를 벗어나 보려는 것입니다. 물결은 바람의 작용입니다. 바람이 내 등 뒤를 때로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때로 토닥이듯, 때로는 세차게, 또 때로는 모질게 밀어줄 것입니다. 지금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바람은 내 등을 어루만지며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자아의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지지한다고, 흔들림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 자체로 잘 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꿈 생각하면서 호수도 사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너무 깊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고요하니까 내가 여기 왔지 그것마저 없었으면 저는 워크숍이 나한테 상처가 되든 말든 거기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들으면서 뭐야 난 지금 호수도 버거운데 내가 지금 호수 안에 있는 것도 진짜 내가 노력해서 있는 건데 이거보다 더한 데를 가라고? 그래서 저항감이 막 너무 올라오는 거야 이거 들으면서. 듣는 애 너무 버거웠어요. 근데 그 부분은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나마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의 영역이라는 게 그런 고요함과 그 정도의 파문.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갈 수 없고 꿈은 그 다음을 나한테 이끌고 있다. 저한테 호수는 고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건 빠져 죽을 수 있다거든요. 요새 왜 아동학대 이런 거 되게 이슈잖아요. 어떤 여자아이가 3살짜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길에서 이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젊은 여자가 다가갔더니 첫 마디가 도와주세요였대요. 엄마가 거의 방치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집 밖에 나왔다가 비밀번호 몰라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이제 가슴도 아프고 슬펐지만 사실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그 아이가
다른 어른한테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정도로 학대당한 건 아니지만 나한테도 누군가한테 도와달라고 말할 상황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한 번도 못했구나.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그 여자아이가 대단해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저런 거였구나.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러지 못했구나. 그게 저한테 되게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한테 주어진 그 상황과 세계 안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진짜 컨트롤을 많이 했구나. 그게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